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섬유근육통 진단 기준 중에서 압통점 개수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18개의 압통점 중에서 11개 이상이 아플 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4kg의 압력으로 누를 때 압통점이 느껴지는 부위가 18군데 중에서 11군데 이상일 때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섬유근육통의 진단 기준인데요. 부위를 보면 목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쪽, 팔꿈치 관절 쪽, 허리와 골반 쪽, 그 다음에 고관절 쪽, 무릎 쪽, 이렇게 해서 총 18군데의 압통점 중에서 11개 이상이 압통이 나타날 때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게요 임상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큰 의미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이 기준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압통점 개수가 11개 이하, 굉장히 개수가 적은데도 통증 강도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이하 부위에서 압통점 개수가 나오는데, 대신 통증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신 경우, 이런 경우는 11개 이하의 부위에서 압통점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반대로요, 압통점이 여러 군데가 나타나는데 통증 강도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개 압통점 기준, 이 개수를 따지는 게 임상에서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개수가 적은 대신 통증이 극심하게 심할 수도 있고, 개수가 11개를 넘어가더라도 통증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 강도는 이 개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아픈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픈 강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18개 압통점 중에서 11개의 기준을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면요, 압통점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면 18개를 넘어서서 19, 20을 넘어가서 몇십 군데 이상의 압통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압통점이 발생이 돼요. 이때부터는 정말로 굉장한 통증과 고통이 시작되죠. 섬유근육통이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압통점 개수가 11개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18개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픈 부위가 수십 군데, 정말로 관절, 통증, 근육, 아픈 압통점 개수가 수십 군데를 넘어가다 보니까 개수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부터는 섬유근육통이 말기로 갈수록 이건 심해집니다. 섬유근육통이 말기로 갈수록 손가락의 모든 관절마디가 다 아파지고, 손목, 팔꿈치, 어깨, 목, 등, 골반, 허리, 무릎, 발가락, 발등, 발 뒤꿈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섬유근육통이 말기로 갈수록 압통점 개수는 굉장히 늘어난다. 개수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말기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쉬워요. 몸에서 아픈 데가 더 많으니까.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것에 해당한다, 나는 안 아픈데 찾는 것이 더 어렵다, 대부분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중등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섬유근육통의 개수가, 압통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리하면요, 개수가 적어도 통증이 굉장히 셀 수가 있고, 개수가 많은데 통증은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섬유근육통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되면 18개가 문제가 아니고 20개, 30개, 40개, 50개 아픈 부위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안 아픈 부위 찾는 게 더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섬유근육통이 진행돼서
말기 상태로 진행되면 이제는 정말 압통전 개수가 모든 관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소묘근육통 진단 기준이 물론 있어야죠. 진단 기준이 중요한데 이 18개 압통증 중에서 11개 이상 체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내가 아픈 게 중요하고 아픈 강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것이 더 오히려 중요하다. 물론 소묘근육통이 좋아지려면 이 압통전 개수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통증의 강도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압통전 개수가 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가 소묘근육통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소묘근육통 압통전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소묘근육통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내가 소묘근육통 증후군 압통전 개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소묘근육통이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통증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 몸이 작년보다 올해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소묘근육통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소묘근육통과 압통전 개수의 의미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소묘근육통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